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오늘은 중경소 조문 41조 계지가 작약 생강 임삼탕 이 조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체의 편견, 선입견을 배제하고 발한후, 신동통, 맥침지에 계지가 작약 생강 임삼탕을 쓸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글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입견 때문에 여기에 뭔가 특별한 뭔가가 숨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막 의미를 부여한다든가 발한후라든가 요거와 연결지어서 이것을 연계해서 자꾸만 억측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이 조문 자체는 미비한 조문, 잘못된 조문이 아니라 조문의 어떠한 그 정문에 해당되는 거기에 비교했을 때 미비하다는 거예요.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무엇을 갖추고 있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을 때 그래서 이와 같은 글들은 정문이 아니고 어떠한 조문의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동통 맥침지 가지고 어떻게 이 처방을 쓸 수가 있느냐. 이거는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조건을 쓰려면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규명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이 조문만 가지고 억지로 해석하다 보면은 무리수를 두게 돼요. 예. 또한 그러면 이 조목을 교정을 했을 때 발한후, 신동통 똑같죠. 맥침적으로 심화, 비편, 구토라고 하는 거를 이것이 100점이라 할 수는 없죠. 예.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도 50점, 60점 정도의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조건이 더 첨부가 되어야지만 계지가 작약 생강 임삼탕을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은 어떠한 근거로서 유추해낸 것이냐.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대범, 대체적으로 이 소리죠. 예, 대다수는 이런 확률적으로 벌써 70%가 넘은 거죠. 발한 이후에 맥이 침지한 경우는 이렇게 맥이 침지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건강이나 부자나 건강 같은 열제를 사용하죠. 그러나 심지어는 사용하지만 심지어는 승기탕의 유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침지만 가지고도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이거는 대열제고 이거는 대한지제잖아요. 그런데 이 조문에서는 정말로 생뚱맞게 계지탕에다가 작약 생강 임삼탕을 증가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차이에서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냐.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문이 미비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강조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다. 어떠한 것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조문 미비라고 이와 같이 판단을 내리느냐. 바로 누차 말씀드렸죠. 병근과 병정에 해당되는 증상이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렇게 쓴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경서 조문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병근을 하고도 반드시 병정의 증상을 겸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돼요. 그것은 조문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니까 왜 이 두 가지 사실을 갖추어야지만이
조문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중경서 조문을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요 문제로 대신해 가지고서 많은 후세 사람들이 집어넣은 어떠한 위탁문자라든가 찬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이거는 증거거든요. 예, 증거예요. 증거에 의해서 글을 보는 그 힘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 조문, 계지가, 작약, 생각, 인삼탕의 이 처방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문을 통해서 왜 이 조문이 조문으로서 구실을 못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 조문에는 병근과 병정에 해당되는 증거의 증상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맥침제만 가지고는 절대로 처방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건강부자라든가 사역탕에도 쓸 수가 있고 심지어는 승기탕에도 쓸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맥침지만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맥 하나만 가지고서 처방을 아주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거고 중경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 맥침지하면 그냥 거의 확률적으로 이렇게 쓰죠. 승기탕 쓰면 막 사람 죽인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많아요. 맥이 침지하더라도 승기탕을 써야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이치에 대해서 눈을 뜨고 판단력과 용기가 수반되지 않으면은 맥침지에 승기탕을 못 써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 올바른 이치와 근거를 통해서만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맥이 활하더라도 부자나 건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번조증 같은 경우. 막 가슴에서 열이 나는데 어떻게 무서워서 부자나 건강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공부예요. 예,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에 닥쳐서는 항상 갈등. 내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이냐 느낀다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예. 판단을 요구하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증거가 아니고 증거로서의 아주 조그마한 단서일 뿐이다. 예. 이 증거는 뭐냐? 병근과 병정에 해당되는 병증이다. 근데 이 조문에는 없잖아요. 두 개 자체가 없잖아요. 신동통은 병증이죠. 그러나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병증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 조문이 미비한 것은 이것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다. 자,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릭동동의 유치방 광익의 그 법리에 보면은 기릭동동이 자기가 유치방을 쓰는 데에 어떠한 근거를 하냐면은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모든 처방 중에 그 증상이 없거나 이어나 단서죠. 또는 증상은 갖추었는데 처방이 약물이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있으면 방례에 따라서 다른 근거의 근거를 따라서 균척지한다. 골라낸다. 참 근거주의죠. 이게 바로 근거주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경이 아니면은 어떠한 처방이나 증상을 쓸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감히.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안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증상을 이렇게 이 증상을 얘기했는데 처방의 뜻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정말로 안목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면은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차선책으로 이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주어낸다. 예. 찾아낸다. 이거예요. 이거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경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나름대로. 이것이 비판받을 수는 있어요. 중경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과연 우리가 갖다가 다른 방례에 의해 가지고서 수집을 해가지고 보완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판단한 것이지 중경이 판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최소한도 없는 것보다는 50점에서 그래도 한 70점은 된다. 이 방법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한 거죠. 자, 처방의 약물을 근거해서 우리가 고려해보면, 고찰해보면 표증 미해에 표증이 아직 풀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계치탕이 기본이니까 거기에, 이거는 현대적인 용어지만 위장이 허세한 것이니 처방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은 표증을 끼고 있으면서 위장 기능이 다소 무력해져 있구나 라고 한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한 연유를 아는가 하면, 맥이 침지하면은 당연히 부자나 건강을 배합을 해야 되는데 배합하지 않았잖아요. 거기에다가 생강과 인삼을 첨부하니 그 사람이, 이건 구체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다소 위내 정수, 그러니까 위장 소화기 내에 수기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내 정수로 인해서 심화가 비하고 편하고 구토하다고 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추론할 수가 있고, 거기에 굳이 백작약을 더 첨구한 것은 이 사람이 몸이 통증이 있고 복직근이 구련한 것이 계지탕보다 심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글을 쓰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다, 짐작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저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하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다, 무엇을 짐작할 수가 있다, 무엇을 추론할 수가 있다라는 식의 글을 쓴 거예요. 자, 왜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사실을 알 수가 있느냐?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생강은 위가 건조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소 수분 변조에 의한, 수분 정체에 의한 위 무력증일 때 생강이 아주 탁월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내에 정수증이 있게 되면, 수기가 정체되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심화 비편과 구토증은 이 병세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정확한 말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타당성과 주어진 조건에서 이해 가능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봐서는 계지탕보다는 위내 정수증이 심하구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지탕이 표허증에 쓰는 약이 아니에요. 표허증이라는 말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표허증이라고 하는 거. 표가 허증하다는 건 표만 허한 게 아니라 위내의 정수증 자체를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표허가. 그래서 표와 리를 이론적인 개념에서 서로의 그 뿌리로서 서로가 뿌리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표허증은 표허로 끝나고 위내 정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은 이분론적 사고방식에 빠진다는 거예요. 중경의 처방은 이해를 못해요. 중경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중경이 의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상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어떠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적, 분리적 방법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것이 고차가 돼가지고서 표와 리를 완전히 나누는 사고방식에 이제 젖어들었는데, 알고 보면 그것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가목론을 쓰고 누차 이론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인삼의 주치는 뭐냐? 심화 비편. 딱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심화 비편. 이거는 기릭동동이 약증에 썼지만 중경이 인삼을 썼을 때는 대부분이 심화 비편을 근거로 썼다는 거예요. 비라고 하는 거는 뭐냐? 비는 흉부가 막혀 있다. 그러니까 막혔다는 게 뭐냐? 막혔다는 게 상가 심화가,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은 뭐 중초라고 했을 때 중초를 기점으로 해서 상초와 하초가 연결되지 못하고 막혔다는 뜻이에요. 흉쇄기는. 편은 단순히 막힌 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인가가 굳어져 있다. 이것은 세계의 범위를 벗어나질 않아요. 숙이나 담이나, 담도 결국은 수죠. 열이에요. 그러니까 흉부, 심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수와 열이라는 거예요. 예. 그 고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도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거에 참 타당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심화 비자는 단순히 다만 위부가 팽만감이 있다. 예. 환자가 뭐 속이 더부룩 하다든가 자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타각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진을 했을 때 이 부위가 손을 댔을 때 약간 빵빵하다. 저항감이 약간 있다. 요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팽만감을 계속 제가 그랬죠. 2번, 3번 자꾸만 누르면 안 되죠. 그러면 이 기가, 여기에 뭉쳐있는 기가 풀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판을, 그러니까 복지는 가급적이면 2번을 하면 안 돼요. 2번까지는 할 수 있어도 3번 하면은 이미 처음에 느꼈던 거하고 달라져요, 이게. 자, 심화 비편이라는 거는 촉지 심화예요. 심화 부위를 우리가 촉지했을 때 팽만하면서 저항감이 있다. 네, 저항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도 그렇고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단히 연습을 하고 반복하고 자기가 감각적으로 터득을 해야 되죠. 예, 이것 자체는. 그래서 이것이 병근이라 하더라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병근을 기술을 하면서도 오심, 구토, 이와 같은 병정에 해당되는 증상을 보완해야지만이 이것이 우리가 근거에 의해서 그나마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문 자체를. 그래서 중경은 항상 흉역권만 하면 흉역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묵묵부료금식 전부 다 병정을 갖다가 동시에 기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그리고 근거에 의해서 쓰려고 노력을 했다는 흔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인삼의 심화 비편자는 대시호탕의 경결보다 응결도에서 떨어진다. 미치지 못한다. 대시호탕도 심화 비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인삼의 심화 비편과 대시호탕의 경결을 구별하는 것은 이 복진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병정, 이 뿌리로 나타나는 병증의 그림자를 병정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은 우리가 뭐 싫든 좋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가설을 동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 초기의 가설은 그나마 합리적인 데에 비해 후세의 가설들은 이것이 너무나 가설들이 계속 탑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정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대시호탕의 경결보다 응결도는 떨어지지만 또
계지거 작약 감초탕에 아니 계지거 작약탕에 흉만 맥촉 흉만 이런 거 있었죠. 이것도 숙이 변조에 생기는 거죠. 연계추 감다도 마찬가지. 심화 영만하고도 흡사면이 있다. 물론 이것이 더 약간 더 이거보다는 경결도가 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편이라든가 말은 쉽지만 이와 같은 것 처방의 흉만과 심화 영만과 과연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느냐. 구별하기가 어렵다. 흉만, 심화 영만은 결국은 뭐냐. 기상충의 여파다. 요거는 기라점은 결국 숙이죠. 숙이의 여파다. 왜냐하면 처방을 보면 나타나니까. 계지하고 복령, 백출 이런 것들이 쓰여지니까. 고로 심화가 백만호대 이와 같은 것은 저항감이 없기 때문에 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편 이렇게 되면은 벌써 이것은 저항감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여기서 상충이 심하면 심해질수록 심하는 더욱더 만감을 느끼고 상충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 팽만감은 감소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부적형이다. 그래서 자꾸만 누르고 만지면은 풀려버리기 때문에 풀린다는 이유는 부정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심화, 편만은 항상 정형이다. 이것은 정형이 뭐겠어요? 다소 고용물질이라는 거죠. 수기가 꽉 찼다든가 담음이 꽉 있다든가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감을 느낀다. 제가 듣기로는 이것도 전부 다 그 고방가들이 그 생각해 놓은 말들이에요. 비교적 합리적인 문제죠. 인삼의 주치가 뭐냐? 위기능이 무력함으로써 나타났을 때의 비편이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심화 비편이 뭐냐? 결국은 위기능 무력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는 위기능의 무력. 위기능의 무력으로 인해서 비편이거나, 자, 이것이 기준인데, 위기능이 무력할지라도 심화 비편이 없는 경우에는 이 처방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인삼유 같은 거 이거 같은 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심화 비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위기능의 무력자가 아니라면 또 본방을 쓰지 않는다. 이거 대총령탕이 이런 거잖아요. 심화 비편 대총령탕도 있을 수가 있죠. 예. 그것은 위기능이 무력이 아니죠. 반대로 위 건조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다르죠. 여기서 위 기능의 무력이라든가 위 세약이 과연 뭐냐? 그게 바로 위내 정수증, 수기 변조에 의해서 위무력증이죠. 그런데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후세방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인삼에 대해서 막연한 뭐냐면은 비를 보호해주고 원기를 익한다. 우리 이런 데에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옛날 그 고방가들이 말하는 표현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제가 이 중경서를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어떠한 병증을 기가 막히게 해설을 잘한다.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용어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막연한 얘기예요. 이게 이와 같은 용어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의학 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뇌내망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광범위한 말이거든요. 광범위한 말이란 말이에요. 아는 것 같지만 이게 뭔지를 몰라요, 결국은. 이것은 구체적인 현상을 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능 세약과 비패를 보호하고 원기를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와 같은 개념은 같은 자리에서 논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법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용어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당연시 하다 보면은 우리는
허세에 빠진다는 거죠. 학문 자체가 아주 그냥 우리 동양 철학은 그렇지 않아도 동양 철학 한 사람들은 허세, 허풍, 허명 이런 데 그냥 노출돼 있어요. 뻥쳐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와 같은 문장에 의해서, 이와 같은 용어에 의해서 쇠뇌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가 허세 부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학문에서, 우리의 학문에서 배제해야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이 사실을 모르고 비패를 보호하고 원리를 복돋는다. 이것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